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친 엑스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례도 좀 특이하지만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셔야지 정말 뭐가 핵심인지 어디서 놓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실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부터 화가 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만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자, 일단 왜 그런지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남편, 여기가 부인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원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빵입니다. 빵. 네,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네. 근데 반대로 증여 후에 또 반대로 부인도 남편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 없습니다. 부부는 남입니다. 숫자 계산한다는 거 예,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례로 이제 남편, 부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네. 저희 부부가 사이좋게 뜻깊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자본금을 1억으로 설립을 했고요. 남편이 3천만 원, 부인이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주로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 보통 자녀들이죠. 네. 일단 이 법인이 회사의 가치가 10배로 상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가치라는 걸 평가를 해봤더니 3천만 원이 3억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부인도 3천만 원이 3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조금 씀씀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명품을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뭐 법인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이거 안 된다. 백화점에서 카드 쓰는 거 다 부인당한다. 이거 세금 처리할 수 없다. 손비 인정 안 된다. 아, 몰라. 나 일단 있는 거 쓸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세무 처리는 가지급금이란 거. 즉 법인에서 돈을 빌려간 걸로 처리. 임의적으로 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가지급금이 생긴 거고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이 가지급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의 6억 원에 육박한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친 엑스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혼자만 썼겠습니까? 뭐 애들도 쓰고 그럼요. 남편도 썼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대략 한 6억 원 돈의 가지급금 생겼는데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아, 선생님 명품백은 둘째치고 이 가지급금 6억 어떻게 정리할 거냐. 가지급금 이거 정리 안 하면 문제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세무사한테. 이거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갚아야 될 돈이죠. 이거 안 갚고 그냥 계속 가면 되죠. 계속 이제 인정이자 이자 4.6%를 받아야 돼. 아, 그럼 계속 늘려요. 뭐 10억이 20억이 늘리면 되지. 내 회사인데 무슨 상관이야. 언제까지? 아, 그냥 뭐 폐업할 때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대출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세무 정리할 때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가지급금이 과대 계상돼 있거나 과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많은 이제 위협들이 옵니다. 이때 한 컨설턴트가 찾아옵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얼마냐? 했더니 빵이야. 세금이 없다는데 손수료만 주면 되는군요. 그쵸. 뭐 비용을 뭘로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컨설팅 내용을 쭉 들어보니 타당하더라는 겁니다. 타당하네.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어떻게 실행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로 남편이 처음에 취득할 때 3천만 원짜리 주식, 지금 현재 가치는 3억 원이 된 거죠.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막 쓰는데? 그러게요. 또 준다고? 일단 주식으로 증여를 했고 당연히 증여세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다음에 행위는 반대로 부인이 본인의 주식과 그 다음 남편한테 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를 합니다. 아, 줬다 뺏는군요. 아, 네. 그래서 금액이 6억 원의 주식 가치를 제가 혼자 단독으로 갖게 된 거죠. 네. 네. 자, 저는 이제 현재 가치로 6억 원의 주식을 갖게 된 거죠. 네. 이거를 법인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겠습니까? 6억 받아야죠. 그렇죠. 법인에서 6억 원을 빼오죠. 그럼 법인이 돈이 그렇게 많느냐? 잠시 끝까지 들어보시죠. 자, 이 6억 원을 배우자 통장에다 쏩니다. 아, 나한테? 네, 다시 쏩니다. 그럼 쓸 텐데 또? 이거 가지고 가지금 갚아라 한 거죠. 했더니 가지금을 다시 법인에 넣습니다. 아, 나한테 준 걸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자의 가지금은 없어지고
반대로 법인의 돈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뭐 유출 없이 정리가 됐고 예, 뭐 주식 비율은 좀 바뀌었겠죠 하면서 어찌됐든 세금 한 푼 없이 이 내용을 지금 몇 가지 들으시면서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세금이 진짜 없는 건가? 예, 이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주식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이유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왔다 갔다 해야지 세금이 없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거죠. 최종 목적지는 법인에 파는 거였어요. 그렇죠. 법인에 팔려고 그러면 양도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취득가와 발대 가격. 그걸 갖게 하면 양도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가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취득한 건 그냥 3천만 원이에요. 각각 3천이었죠. 네, 현재 시세는 근데 3억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세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증여가 있다는 거죠. 증여는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의 증여를 하고 내 주식 합쳐서 6억을 다시 증여를 하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식. 그래서 세금이 없죠. 원론적이죠. 아니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바로 팔지 하실 수 있는데 3천만 원을 3억에 팔면 2억 7천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부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했더니 6억이 돼서 세금이 없어졌다. 그런 마법 같은 자, 일단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자 증여, 가해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썼는데 이 사례가 2017년도에 있었던 사례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다 마무리가 1년 내에 끝났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일단 박승찬은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 문제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화가 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과세관청이 5년 만에 이거를 다시 들렀고 네. 문제 있다 해서 이제 세금 부과했는데 여기서 먼저 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버리면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하든지. 근데 일찍 하면 누구 적으라고? 과세는 뭐 이자는 붙여가지고 이자가 세금을 붙잖아요. 더 얻기 위해서 5년을 꽉꽉 채운 것 같고 그러기보다는 뭐 바로바로 대응할 인력이 없고요. 마감 기간에 합쳐서 일을 한 거죠. 일단 여기 기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보고서도 걸 거면 걸어라 해서 뭐 진짜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대부분 보시면 4년 5년 요때쯤에 맞습니다. 많이들 문제가 돼서 혹시 증여 감자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더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이 부분이 뭐 세법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세금 정확하게 신고하고 시가평가하고 문제 없는데 과세관청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근거는 돈의 흐름이에요.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법인에서 남편한테 돈이 들어왔고 그날 바로 또 배우자한테 돈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돈을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목적이 가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돈 돌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뭐 이 증여 감자가 불법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럼요. 네, 현금 흐름상 이 돈의 원천 자체는 이제 제 돈인데 배우자에게 가서 배우자의 가지금을 턴 행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오늘 내용을 이렇게 잘 꼬집어 보시면 사실 이 증여 감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현금화를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뭐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원천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뭐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열받는 부분은 그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팔면 5년 내에는 취득가를 최초 증여한 사람의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배우자한테 부동산 증여하고 팔려면 5년 있다 팔아라 이렇게 네. 많이 하죠. 그럼 이게 왜 법이 생겼느냐? 방금과 같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거든요.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2월 과세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주식도 이제 2월 과세라는 규정이 들어옵니다. 네. 1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이 법을 왜 만드느냐?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니까 만들겠죠? 네. 그럼 과거에 없었을 때는 인정을 해줘야지. 사실 법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증여가 있습니다. 네. 현금은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증여예요. 그러면 주식도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증여로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추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부분보다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 돈을 빼먹는구나. 아니 왜냐면 컨설팅이 항상 그래요. 컨설팅이 좋은 게 나왔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막아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부당행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이 행위들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네, 컨설팅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활용을 잘 해가지고 그럼요.
효과적으로 쓰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특히 아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부분 이런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 내용 만약에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면 사실 같이 함께 웃으시면서 황당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